사진 6쪽이고 오늘 명제랑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뭐 보니까 진도가 별로 안 돼요. 실제에서 7개긴 한데 이 개수보다도 내용 자체가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가봅시다. 명제 같은 경우는 설명이 여기 참 잘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 줄로 끝나요.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까지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집합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집합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만을 집합이라고 했는데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이 명제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죠. 대충 뭐 이자경 다니는 이자경에 다니는 그 친구 이래버리면 좀 정확히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이자경에 다니는데 지금 당장 수사 특강을 듣고 있는 학생들 이러면 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명제도 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지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뭐 여기 예시를 들면은 뭐 감자는 맛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자보다 고구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 2는 4의 약수이다. 이건 뭐 참이에요. 이거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는요, 세 번째 줄입니다. 0은 자연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0 자연수 아닌데? 그럼 얘 명제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 명제 맞아요. 무슨 명제냐면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 거짓이든 참이든 우리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명제면 명제예요. 아시겠나요? 그것 때문에 명제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는데, 그럼 명제랑 다른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 한번 볼까요? 조건은 변수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를 조건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특강 학생들이라고 쓰면은 우리 여기 6명이지만 총 7명이에요. 그래서 7명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7명.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제라 그래요. 왜냐면 7명이 딱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여기 추적부만 보면 누군지 딱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이 조건은 누구냐면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판별될 때, 예를 들어서 조건 요런 게 조건이에요. x 플러스 3은 4. 뭐 거짓인 명제 아니냐 참인 명제 아니냐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조건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요, x가 1이면 참이에요. 맞죠? x가 1이면 참이야. x가 1 구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런데 x에다가 내가 100을 한번 줘볼게요. 100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03은 4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103이랑 4는 다른 친구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우리가 x를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 변수 똑같은 말이에요. 변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1이라고도 할 수 있고 1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애들을 변수라고 해서 여기 x가 변수다 되는 건데, 아무튼 x가 1일 때는 참인데 100일 때는 거짓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조건이라 그래요. 좀 중요한 거여서 중요한 것보다도 많이 헷갈려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번 강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3번 진리집합 한번 볼까요? 진리집합은요, 그 말이 내 말이 곧 진리야 라고 할 때 그 진리랑 똑같아요. 내 말이 곧 진리야 라는 말은 언제 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겨울방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 말이 곧, 제 말이 곧 진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그게 뭐 실화고 실제고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 그 녀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를 하고 싶을 때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진리 집합은요. 진리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이에요. 집합인데 진리를 갖고 있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에는 겨울방학에 공부를 열심히 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4입니다 라고 내가 강조했어. x 플러스 3은 4야 라고 얘기했으면 얘가 무조건 참이 돼야 돼요. 그쵸? 그쵸? x 플러스 3은 4야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x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x 플러스 3은 4라고 내가 강조를 했어. 이때의 진리 집합은 x가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집합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 집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진리 집합은 조건이,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라는 4라는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원소 1밖에 없죠. 2도 안 되고 3도 안 돼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 A는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시에 보면 뭐 딱히 다른 말 없고, X바 X는 자연수인데 P가 이거 PQ? P는 4의 그래 이거 하자. 조건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얘가 X는 4의 약수래요. 그럴 때 우리는 P를 1, 2, 4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게 진리집합이다. 그래서 문제를 더 풀려고 했는데 거의 다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설명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부정. 부정 이 친구는 진짜 많이 나오는 애예요. 명제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뭐 집합들, 명제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경우의 수, 이런 애들에서 부정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부정. 부정의 별표 좀 주세요. 그래갖고 이 부정이라고 해놓고, 부정 첫 번째 1번 보면은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다음에 P를 부정이라고 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호로 뭐라고 한다고? 얘를 물결표 P 이렇게 씁니다. P가 아니다 부정,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거고요. 이 물결표를 어떻게 했냐면요, not P라고 읽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P라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P라고 있어요. 조건 P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거로 할까? 그래,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조건 P가 있는데 P는 뭐 하는 애냐면요, X가 4보다 작아요 라는 조건을 줬어요. 우리가 X가 4인 애들만 참인 거야. 지금 4인 애들만, 4보다 작은 애들만 참인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을 치면은, 부정을 하면은 P가 X가 4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not P라고 쓰셔야 돼요. not P는 X가 4보다 작은 거니까 4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4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조건 부정 바꾸는 거에서 틀리면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요거는 진짜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 바꾸는, 부정에서 바뀌는 거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2-3 그 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진짜 통으로 미술 좀 펴주세요. 명제 P가 참이면
나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나 T는 참이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랑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랑 해갖고 합쳐져가지고 부정과 다음 시간에 배울 것들 해가지고 원래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다. 원래가 참일 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은 뭐 참이다. 뭐 이런 거를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는 거짓이다. 라는 거 가져가시면 좋겠죠. 다음 마지막 또는 하고 그리고요. 사실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했을 때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안 나왔고 지금에서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건데 이 또는이랑 그리고 마지막 3단원에서 또 나오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그때도 헷갈리지 않겠지. 오늘 할 때 좀 제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때. 부정하고요. 이 또는하고 그리고 오늘 요거 딱 3개. 부정, 또는, 그리고 요거 3개만 가져가시면 오늘 건 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또는은요.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는요. 교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합집합하면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합집합. 오늘 숙제 없어요. 누구한테 없냐면 마스크를 쓰고 온 사람들한테는 내가 숙제를 안 내줄게 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손들면서 선생님 저 흰색 마스크는 숙제 있나요? 라고 질문할 거야. 오늘 내가 야 오늘 마스크 쓰고 온 사람들 다 숙제 안 내줄래? 라고 했을 때 흰 마스크 쓰는 사람 질문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할 수 있잖아. 흰 마스크. 나 흰 마스크인데 이거 마스크인가? 혹은 나 민트 색깔 마스크인데 나 마스크인가?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오늘 흰색 마스크 또는 검정색 마스크 또는 민트색 마스크 또는 그 어떤 마스크라도 쓰고 온 학생들은 숙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는 합집합 이해됩니까? 또는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제도 또 제도 또 제도 이러면서 숙제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입니다. 덕지덕지 계속 붙는 거야. 그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 오늘 숙제 없어요. 흰색 마스크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은 오늘 숙제 없습니다. 그럼 저는 숙제 없는 날이죠. 흰색 마스크에 안경을 썼으니까. 근데 흰색 마스크에 안경을 안 쓴 사람은 숙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가 아니고 있는 건가요? 내가 흰 마스크 플러스 안경이 숙제가 없어요. 그러면 흰색 마스크만 쓴 사람들은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흰색 마스크 그리고 안경 이해되시나요? 교집합입니다. 흰색 마스크도 있어야 되고 안경도 있어야 돼요. 앉으세요. 그래서 또는 하고 그리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제 1번인데요. 명제를 찾고,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돼요. 명제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뭐 그냥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명확한지만 알아내시면 됩니다. 명확한지 아닌지를 알아내라는 얘기고, 근데 그 중에서 참하고 거짓을 판별까지 해달래요. 우리 총 2번 풀어야 돼요. 문제 2번 풀어야 돼요. 1번 한번 같이 볼까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거 일단 명제인가요? 명확하잖아. 180도. 예를 들어서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 179도다. 그럼 뭐 명확하지 않잖아. 뭐 몇 도인지 모른다.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180도로 나왔으니까 얘는 명제는 맞아요. 근데 명제긴 명제인데 180도가 맞으니까 참인 명제겠죠? 다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는 되어 있는데 얘는 뭘까요? 명확한가요? x가 1억이면 어떡할래? 2억이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오가 떨어도 돼요. 이렇게 x가 나와 있는 애들은. 얘는 조건이에요. 즉 명제가 아니다.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24이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얘는 뭘까요? 명확하잖아. 명제예요. 명제긴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예요. 왜냐하면 12거든요. 24가 아니라. 4번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이다.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해서 1-3번 한번 풀어볼래요? 참인 명제 찾는 거거든요. 우리 기억이랑 니은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만.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는 기억 문제가 있어요. 명제긴 명제야. 명제긴 명제야. 근데 참인지 거짓인지 따라달래요.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사각형의 역사를 보면은 평행사변형이 먼저 와요. 이렇게 이 평행사변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바로 직사각형이랑 마름모예요. 오케이? 진화된 버전이에요. 평행사변형에다가 뭔가를 좀 더 붙여서 진화된 게 직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 보고 직사각형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아직 진화가 안 된 애야. 진화가 안 된 애한테 야 진화됐네 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반대는 참이에요. 직사각형 보고는요 평행사변형이라고 해도 돼요. 마름모 보고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도 돼. 왜? 얘한테는 원래 평행사변형이 있었으니까.
평행사변형 플러스 그 어떤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진화된 친구들한테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직 진화가 안 된 애한테는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니은 5의 양의 약수는 10의 양의 약수다. 이건 구해봐야 되겠죠. 자, 5의 약수는 누가 있냐면 1하고 5가 있어요.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참이겠죠? 왜? 1하고 5가 있는데 5의 양의 약수는 1하고 5야. 근데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야. 그러니까 1하고 5는 10의 양의 약수가 맞는 거겠죠? 요거는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럼 내가 지금 1하고 5라고 이게 5의 양의 약수는 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썼고 10의 양의 약수는 하고 썼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얘네 집합의 원소야. 무슨 집합일까요? 5의 양의 약수는 나왔잖아. 이거 진리 집합입니다. 얘도요. 아시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하다고 했던 부정이에요. 부정 보시면요,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거꾸로.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해온 애가 있어. 숙제를 해왔는데 내가 너 오늘 숙제 안 했지? 라고 하면 뭐라 그래? 부정하잖아. 아니에요, 저 숙제 해봤어요 라고 부정하듯이 똑같이 부정해주면 돼요. 2번 예를 들어서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자, 요런 애가 있는데 1은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일단 얘부터 참인지 거짓인지 보자. 얘 참인가요? 얘 참입니다. 왜 참이게요? 이거는 뭐 옛날 얘기인데 자연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세 개로 나뉘어요.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세 개 나뉘는데 그러면 1은 1이니까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참입니다. 그럼 얘의 부정은 뭘까요? 합성수도 아니고 얘가 아니가 동그라미 바뀌어야 돼요. 얘가 여기 이게 x니까 이걸 동그라미 바꿔주시고 얘도 x 아니다 동그라미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은 주어 내비두고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1은 합성수고 그리고 소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답지 보시면 뭐 합성수이거나 소수이거나 둘 다 동그라미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얘의 부정이니까 x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B는 C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도 부정은 뭐야? 야, 너네 셋이 다 같다며?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A는 B도 아니고 B는 C도 아니고 C는 A도 아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2-3번 한번 풀어주세요. 2-3번이 뭐냐면요, 부정이 참이래. 부정이 참이라는 건 뭐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 2-3번 보시면은 좀 찾으라는 게 부정이
참인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찾으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얘는 지금 거짓인 거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찾아달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써주세요. 부정이 참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지금 거짓인 거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지금 당장 거짓인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중간에 거짓인 거. 하나 더 있어요. 제일 많이 틀린 거 두 개만 해볼게요. 디귿이 아니라 니은. 이하고 루트 3 비교했는데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이가 더 크지 않나요? 왜? 2는 루트 4예요. 루트 4하고 루트 3 비교했는데 어떻게 루트 3 더 크겠어?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겠지. 얘는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3이랑 같아요? 딱 봐도 다른 거 아니야? x 플러스 2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좌변이랑 우변이 지금 같대. 다르잖아. 생긴 게 다르잖아. 얘는 x에다가 플러스 2만 안 내고 얘는 x에다가 플러스 3만 안 내니까 얘는 당연히 거짓. 당연히 거짓인 거지. 뭐 이거를 풀어보고 다시 그걸 떠나서 둘이 생긴 게 다른데? 플러스 2랑 플러스 3이랑 됐죠? 여기부터 조금 중요합니다. 진리집합 구해달래요. 여기부터가 진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 1번, 2번은요 그냥 맛보기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좀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전체 집합 U는요 1, 2, 3, 4, 5, 6이래요. 그 중에 P는 소수라고 되어 있어요. 소수 2, 3, 5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Q는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X는 3하고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시면 전체 집합 U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대문자 써주는 게 좋아요. 왜? 이건 소문자잖아. 왜 소문자냐면 얘네는 조건이어서 소문자로 나온 거고요. 얘는요 집합이어서 대문자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 이 디테일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2, 3, 5랑 3, 4 쓸 건데 4하고 3 겹치네? 이거 어떻게 하자고 저번 주에 했던 거잖아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친구에다가 3만 써주시고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죠. 2하고 5 여기다가 4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요거 풀면 되는데 아직 안 쓴 게 있나? 2, 3, 4, 5 2, 3, 4, 5 밖에다가 1하고 6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완성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자고. 나피는요 P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시면요 P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P가 아니다 해서 여집합으로 가셔야 돼요. P가 아니다 즉 P의 여집합이다. P의 여집합은 뭐야? P는 2, 3, 5였어요 2, 3, 5가 아닌 애들 4, 1, 6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 4, 6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P 또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또는은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얘는 P 합집합 Q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 합집합 Q의 원소들은 누구예요? 2, 3, 4, 5다. 그래서 2, 3, 4, 5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써줘야겠다. 또는 합집합이다. 그리고는 교집합이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다 합쳐져 있는 거예요. 나피 얘죠. P 여집합하고 그리고니까 교집합 Q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P 여집합 우리 이미 구했어요. 1, 4, 6이라고. 그럼 Q는 누구예요? Q는 3, 4야. 그러니까 우리 이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 4, 6하고 교집합 Q 어딨어? 3하고 4 얘네 둘이 공통된 거 찾아주세요 라고 나온 거야. 1, 4, 6이랑 3, 4 중에 공통된 건 누구있냐면 뭐 금방 찾을 수 있죠? 4 겹쳐 있잖아. 그래서 얘는 4 하나 여기 써주시면 되겠죠. 원소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푸는 게 아마 거의 메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 한번 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3-1번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같이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칠판에다가.
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진짜 별거 아닌데 실수 한 번 하면 진짜 까딱 한 번 하면 틀리는 문제들이에요. 3번은 진짜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3번이 아니죠? 3-1번이 되겠죠? 이거는 3-1이 되겠죠. 자, 전체 집합 1부터 8까지 있고요. P는 1, 2, 3, 6, Q는 1, 2, 4,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1, 2, 3, 6, 1, 2, 4, 8이니까 1, 2가 겹치네요. 여기다가 1하고 2만 더 주시고 나머지 써주시면 되겠죠. 3하고 6, 4하고 8 이렇게. 그럼 안 쓴 거 우리 1, 2 썼고 3하고 6 썼고 4하고 8 썼으니까 5하고 7만 남았네요.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얘는 뭐죠? 부정의 부정이에요. 부정의 부정. 얘는 우리가 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하나는 하죠. 그럼 P는 뭐 하냐면 1, 2, 3, 6이겠네. 간단하네요. P 그리고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보자마자 얘는 교집합이구나. 교집합. 그래서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겠죠. 왜? not Q니까요. 이 P 교집합 Q 보자마자 못 떠올라야 돼요. 우리 이거 저번 주에 내가 엄청 중요하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잘 나온다고. P 교집합 Q 여집합 보자마자 우리는 P 빼기 Q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P 빼기 Q는 뭐 하느냐면요, 약간 좀 억가하자면 순수한 P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한 P 누구 있는데 1, 2, 3, 6 중에서 P만 있는 애들 사람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하고 6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로. 누구 3하고 6이더라. 그 다음에 또는 얘가 합집합이죠. 얘가 합집하면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이 너무 많네.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여집합하고 장난치는 거였어. 그래서 얘 여집합 때, 그리고 Q도 여집합 때 P하고 Q만 쓴 다음에 합집합을 뒤집어주면은 교집합.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여집합 매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P 교집합 Q의 여집합. P 교집합 Q 빼고 전부. 그렇죠? 1, 2 빼고 전부니까 3, 4, 5, 6, 7, 8이 되겠죠. 3, 4, 5, 6, 7, 8. 열어주죠.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못 푸신 분들 혹은 틀리신 분들은 좀 필기해 주시고요. 넘어가면 되겠죠. 자, 2번. P면 Q이다에 1번 명제 표현 밑에 진한 글씨체로 P 화살표 Q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밑줄 쳐주세요. 밑줄 쳐주시고요. 걔를 어떻게 읽어요? 그 위에 나와 있어요. P면 Q이다라고. 그거 또 밑줄 쳐주세요. P 화살표 Q를요, 우리는 앞으로 P면 Q이다라고 읽을 겁니다. 근데요, 이 P면 Q이다라고 읽는 방법이요, 앞으로 국룰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집합, 모든 명제 문제를 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갖고 표현할 거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읽겠다 이 얘기예요.
자, P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친구가 화살표에서 Q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P이면 Q이다라고 읽을 거고요. 앞으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이 친구 해석하는 방법은요. 집합 P하고 집합 Q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를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 P가 Q에 속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참이면 이 친구가 참이면 이 친구도 참이에요. 혹은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한 팀이야 둘이. 내가 참이면 너도 참이고 내가 거짓이면 너도 거짓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약간 야매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하면요. 야매로 P라는 친구하고 Q라는 친구하고 크기 비교를 한 거예요. 크기 비교를 했는데 무조건 Q가 더 크다 해서 이렇게 부등호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약간 야매예요. 이거는 정식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생각해야 될 때, 아 이거 뭐였지? 어떻게 푸는 거지? 했을 때, 아 이거 P가 Q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뭐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건 결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아는 얘기고 넘어가 봅시다. 4번. 그래서 얘네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4번) 문제 보시면 다시 1번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면 x는 2다 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식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면, 즉 요거 화살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x는 2이다. 자, 화살표 문제 나왔다. P면 Q도 나왔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집합으로 생각하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안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한테 속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양의 방법으로는 뒤에 있는 친구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게 옳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가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래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0이다. 그럼 x는 1 또는 2다. 얘 집합 나타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자, 앞에 있는 친구는 1이랑 2야. 두 개 갖고 있어요. 뒤에 있는 친구는 2밖에 없어요. 누가 커요? 앞이 커요? 뒤에가 커요? 앞이 크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으면은 뒤에 있는 친구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애가 크대.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이 녀석 뭐라고 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 봅시다. 자, 4번에 2번 같은 문제가 기출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순한 맛이에요. 기출 순한 맛. 이거 기출 순한 맛입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순한 맛이라고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기출 문제 100점이겠죠. 순한 맛.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x하고 y가 둘 다 양수예요. 즉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란 얘기야. 플러스랑 곱했더니 2면 그러면 화살표 아니면 포함된다, 뭐 크기 관계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친구는요, 플러스인 거랑 둘이 곱한 거랑 비교를 하는 중이에요. 당연히 얘는요, 플러스도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도 가지고 있어요.
총 몇 개 가지고 있는데? 2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플러스인 하나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겠죠? 이 친구가. 얘 2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5번. 난 5번 문제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5-2번 같은 경우죠. 절대값 붙어 있는 거. 절대값 진짜 천만이 나옵니다. 명제에서. 절대값. 이 문제는 우리 수상에서 배웠던 부등식이랑 연립 1차 부등식이랑 지금 연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연계되는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 T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P하고 Q를 비교했을 때 P가 Q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P라는 녀석이 Q라는 녀석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저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은, 일단 P라는 녀석 X가 1보다 작다라고 되겠네요. 여기다가 1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Q는요 해석을 하면은 X가 A 플러스 3보다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지금 Q가 훨씬 커야 되거든요. Q가 커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1을 기준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3 써주고, 요렇게 가주셔야지 P가 Q보다 작다가 성립이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더 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는 수상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곧 시험을 보니까 이 1하고 A 플러스 3을 비교했을 때, 1하고 A 플러스 3을 비교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A 플러스 3이 더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여기서부터 수상 내용이에요. 당장 우리 중간고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네는 여름방학 때 다시 알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 당장 4월달에 보는 중간고사. 아무튼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1번 1하고 A 플러스 3 비교했을 때 당연히 A 플러스 3이 커야 돼요. 근데 2번까지 다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그래서 1하고 A 플러스 3 비교할 건데, 여기 밑에 이 짝대기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짝대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거는 뭐 공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이 A 플러스 3이 커지는 건 상관없어요. 커지는 건 상관없는데 작아질 때 1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1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A 플러스 3이, 선생님은 항상 이거 아까 어떻게 푸냐면은 if 만약에 A 플러스 3이 1이라면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A 플러스 3이 1이어도 이게 과연, 이 부등식이 과연 성립하냐 안 하냐예요. 부등식이 과연
P는요 1을 안 가지고 있어요. Q도요 1을 안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둘 다 가지고 있어도 성립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당장 우리 중간고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항상 A 플러스 3이 1까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와요. 중2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가 나와요. 아무튼 2학년 나와요. 그래갖고 지금 고2 때 또 나오는 거야. 고1 때. 이거 풀어주면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쓱 봤는데 2명 정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P부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에요. 절대값 있는 부등식이 작다. 누구보다? K보다. 요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x-3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고요. 요 K 갖고 장난치는 거야. K하고 마이너스 K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진행해 주시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보다 크고요. K 플러스 3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Q는요 뭐 나와 있네. 마이너스 2에서 5까지라고. 근데 보니까 P면 Q에다가 참이래요.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P가 Q에 속하는구나. P랑 Q랑 비교했을 때 Q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행해 주시면 P라는 녀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잘 모르겠고 Q는 정확히 알 수 있네요. 그럼 Q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색칠되고 마이너스 2 5 여기가 Q야. Q가 훨씬 크대요. 그리고 Q 안에 누가 있냐면요, 얘네가 들어있는 거야. 이 녀석 한번 그려볼게요. K 마이너스 K 플러스 3 한 이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럼 이쯤에도 K 플러스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요, 누구랑 누구 비교하면 되냐면 얘네 둘이 비교하면 되고 얘네 둘이 비교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둘이 비교, 둘이 비교.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얘랑 다 파야 된다. 그리고 K 플러스 3이랑 5랑 비교하면 무조건 5가 더 파야 된다. 여기까지는 와주셔야 되고, 밑에 짝대기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우리가 한번 대봐야 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볼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까지 갔어.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돼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2는요, 어차피 Q는 가지고 있는데 P는 안 가지고 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큰 게 맞잖아. 얘가 안 갖고 있는데 얘가 갖고 있어. 얘가 더 큰 게 맞네? 그래서 짝대기가 그려지는 거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얘 5가 K 플러스 3까지 다가 왔다고 쳐. 그럼 K 플러스 3이 5가 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K 플러스 3이 5가 된다 한들 어차피 P는 5를 가지지 못해요. 왜? 비어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5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된다. 그럼 이거 풀어주면은 K 넘어가고 2 넘어가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은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 나오네요. 그렇죠? 요거 두 개 연립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파란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하자. 오랜만. 아니, 노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하자. 그래서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나왔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뭐야? 우리는 두 줄 겹치는 거,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이 중에 K의 최대값은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효상씨 먼저 하시죠.